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즉 캐데헌이 4달째 신드롬을 이어가는 가운데 골든이 핫AC 라디오 차트에서 처음 10위에 올랐습니다. 앞서 라디오 톱40 부문에서 톱10에 진입한 데 이은 기록으로 미국 빌보드에서 가장 뚫기 어렵다는 라디오 차트를 3개월 이상 계속 야금야금 치고 올라왔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라디오 톱40 부문에서는 현재 8위입니다. 골든은 유튜브 뮤직 USA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했고 유튜브 뮤직 글로벌에서는 7주 연속 1억 뷰를 넘었습니다. 유튜브 뮤직 초유의 기록으로 보입니다. 골든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기준 6억 2천만 스트리밍을 돌파하며 엔칸토의 We Don't Talk About 브루노 기록을 제쳤습니다.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기록은 겨울왕국의 레디꼬의 9억 2,107만 스트리밍인데 올해 안에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가 K-팝 데몬 헌터스의 모든 가사를 알고 있다며 3명의 딸과 캐데헌을 시청한 소감에 대해 공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향후 4년간 약 3조 원 이상의 K 콘텐츠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는데 현재 상당한 낙수 효과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하나씩 살펴볼까요? US 라디오 업데이트 SNS에 따르면 헌트릭스의 골든이 이번 주에 발표된 미국 핫AC 라디오 차트에서 공식적으로 톱10에 진입했다며 이 곡은 K-팝 데몬 헌터스에서 이 포맷으로 톱10에 진입한 첫 번째 노래라고 전했습니다. 골든은 핫AC 라디오 부문에서 처음 10위에 오른 것입니다. 앞서 골든은 라디오 톱40 부문에서는 이미 톱10 안에 진입해 현재는 8위에 올라 있습니다. 빌보드에서 가장 뚫기 어려운 차트가 라디오 차트입니다. 그중 팝 에어플레이 차트는 매주 미국의 톱 40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 40곡이 발표되는 차트인데 9월 둘째 주에 골든이 10위에 진입했습니다. 이 차트에서 K-팝 가수의 최고 기록은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함께한 아파트가 현재까지론 유일하게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편 음원 순위 예측 사이트에 따르면 골든은 이번 주 빌보드 핫100 차트 최종 예측 결과 통산 6주째 1위가 예상됩니다. 1위 골든은 275점, 2위 오디너리는 248점이 예측됐습니다. 다음은 유튜브 뮤직 이야기입니다. 골든이 유튜브 뮤직 글로벌에서 7주 연속 1억 뷰를 넘었습니다. 골든은 8주 비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든은 현재까지 피크가 약 1억 1,800만 뷰입니다. 소다팝은 유튜브 뮤직 글로벌에서 2위입니다. 또한 골든은 유튜브 뮤직 USA에서 12주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골든은 9주 연속 1,000만 뷰를 넘었습니다. 현재까지 피크는 약 1,700만 뷰입니다. 소다팝은 11주 연속 2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소다팝도 9주 연속 1,000만 뷰를 넘을 정도로 조회수가 높은 편입니다. 유튜브 뮤직은 골든과 소다팝이 나란히 1위와 2위를 지키는 셈입니다. 이러한 기록들은 유튜브 뮤직 사상 초유의 기록으로 관측됩니다. 다음은 스포티파이 기록 이야기입니다. 캐데헌 메인 OST곡 골든이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기준 스트리밍 숫자에서 엔칸토의 We Don't Talk About 브루노를 제쳤습니다. 골든은 6월 20일 공개 후 단 3달 만에 6억 2,036만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엔칸토의 We Don't Talk About 브루노의 5억 8,117만 스트리밍을 추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엔칸토는 2021년 11월 24일 개봉한 애니메이션 영화이기 때문에 4년 10개월간 기록입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 모아나 메인 테마곡 하우 파 아윌고 7억 4,783만 스트리밍, 그리고 유어 웰컴 6억 9,401만 스트리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아나는 2016년 11월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약 8년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골든은 10월 말이나 11월 초경에는 모아나의 하우 파 아윌고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판왕은 겨울왕국의 레디꼬인데 스포티파이에서 9억 2,107만 스트리밍을 기록 중입니다. 겨울왕국은 2014년 1월 개봉한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11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골든은 빠르면 올해 12월 연말에 레디꼬를 추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에는 추월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겨울왕국이 12년간 기록한 스트리밍을 골든이 단 6개월 또는 7개월 만에 달성하는 셈입니다. 물론 스트리밍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조건이기는 합니다. 현재로는 연말까지 캐데헌 신드롬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다음은 저커버그 이야기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Knowing all the 창업자인 words to 마크 K-pop Demon 저커버그는 Hunter, 캐대언 Ox 모든 hasn't actually OST been into it. 노래의 It's been 가사를 mostly 모두 알고 Max, and 있다고 it's like the 밝혔습니다. first TV thing that I've 저커버그는 let our 당신의 baby 딸들이 당신을 Oreo 놀린 watch. 가장 바보 같은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K-pop Knowing 데몬 all the 헌터스의 words to 모든 K-pop 가사를 Demon 알고 있는 Hunter, 것이라고 Ox hasn't actually 답변했습니다. been into it. It's been mostly 이어 Max, and 어거스트는 it's like 사실 the 그렇게 first 열심히 보지 TV 않았고 thing that I've 주로 let 맥스가 our baby 좋아했는데 Oreo watch. 그게 바로 제가 우리 아기 오레오에게 처음 보여준 TV Knowing all the 프로그램이에요 라고 words to 말했습니다. K-pop Demon Hunter. 큰딸 맥스가 캐대언을 좋아하고 셋째 딸인 아기 오레오에게 TV 프로그램으로 처음 캐대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마크 저커버그는 2003년 하버드대 캠퍼스 커플로 만난 첸과 2012년 5월 결혼했습니다. 현재 저커버그는 3명의 딸을 둔 딸바보 아빠입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3번의 유산을 겪은 뒤 2015년 12월 첫 딸 맥스를, 2017년 8월에 둘째 딸 어거스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셋째 딸을 낳았습니다. 저커버그는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갓 태어난 딸과 눈을 맞추며 행복해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아우렐리아 첸 저커버그로 당시 저커버그는 딸을 향해 아우렐리아, 세상에 온 걸 환영해. 너는 참으로 작은 축복이구나라고 적었습니다. 저커버그는 어거스트를 어거스로, 아우렐리아를 오레오라고 부르나 봅니다. 그렇다면 저커버그 세 딸은 현재 첫째 맥스가 10살, 둘째 어거스트가 8살, 셋째 아우렐리아가 2살 6개월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매기강 감독은 와시라는 반응을 남겼습니다. 이제는 좋아요를 찍었습니다. 한편 저커버그는 또 다른 유튜브 영상에서 때로는 K-팝 헌터들을 보는 것처럼 재밌게 놀아야 해요 라고 말해 캐대언 팬임을 입증했습니다. 다음은 넷플릭스 효과 이야기입니다. 넷플릭스는 20일 부산에서 크리에이티브 아시아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속 한국의 일상적인 모습들에 열광하는 시청자가 늘었다며 이는 국내 다양한 산업에 낙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에 대한 관심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넘어 국내 이종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구글 트렌드에 따르면 6월 20일 영화 공개 직후 한국 검색량은 2배로 증가했고 한식에 대한 검색량도 75% 늘어났습니다. 북촌한옥마을과 남산타워, 낙산공원, 뚝섬한강공원 등 캐대언에 나온 서울 명소는 SNS 언급량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콘텐츠와 OTT 등의 낙수 효과는 고용 창출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생산자 서비스 중 IT 및 콘텐츠 관련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취업자 수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15.1%였던 전체 서비스 수출이나 4%대에 머무른 공산품 수출을 크게 앞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콘텐츠 부문이 고학력, 고숙련, 상용직 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 청년층 비중도 높아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준다며 콘텐츠 제작자 외에도 출연자, 매니저, 카메라, 조명, OTT 운영관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취업자가 상당히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를 통해 내수 경제를 일으키는데 글로벌 OTT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가 국내 시장에 진출하며 한류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며 국가 브랜드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콘텐츠를 통해 한국을 향한 관심이 촉발되면 이를 가장 쉽게 수익화할 수 있는 영역인 경공업과 관광이 직간접적인 긍정적 수혜를 입게 됩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만 13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예상되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1,800만 명으로 역대 최다였던 2019년 1,7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분기 외래 관광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외래 관광객이 한국 여행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가 39.6%로 가장 많았습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가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현지 인력들과 함께 콘텐츠를 촬영하고 제작하며 지역경제 부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3년 발표에서 향후 4년간 약 3조 원 이상의 K-콘텐츠 투자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김수 컬처미디어랩 대표는 글로벌에서 K-콘텐츠 인지도는 최고 절정에 달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 예전에 글로벌 시장에 갔을 때 만나기 어려웠던 해외 파트너사들과 만나는 게 좀 더 수월해지고
먼저 찾아오기도 할 정도로 협업도 많이 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매기강 감독은 20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동서대 소양시어터 신한카드홀에서 캐대헌 싱어롱 상영 후 관객들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매기강 감독은 사진기자 등의 요청에 여러 포즈를 취하느라 고생하는 모습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가요?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한 주 보내세요.